김지현을 저격하는군요. 이 서브는 한성준이 끝나고 커피 사야겠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김지현이 받고요. 이적으로 합니다. 야, 박승석. 자, 일단 살려냈어요. 자, 오재석부터 시도. 한태준 누구한테? 배후용이요. 적설적 골대는 쪼갭니다. 이 직선전이 너무 잘 때렸네요. 셋 포인트. 정은영의 서브는 정아하. 넘어가요. 한성현 다이렉트. 뛰었어. 정환영이 이렇게 일을 냅니다. 링컨의 서브. 잡아내요. 자, 리시면 안 돼요. 리시면 안 돼요. 끝내시는 기회입니다. 대한항공 박승석. 강히 때리지 못했고요. 이번에는 마테이. 살려냈어요. 넘어갑니다. 야, 우리 카드는 엄청난 위기를 넘겼습니다. 네. 하태준의 서브입니다. 정한영 쪽. 자, 리시브 안 됐어요. 시그널 줬어요. 정한영 때리는데 나갔어요. 나갔어요.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이 나웃에 대한 비디오 판도. 아하. 야, 정한영 이제 웃네요. 김지한일까요? 리시브 라인 긴장합니다. 갑니다. 정한영 오재석이 받아냈어요. 잡았어요. 받아냈어요. 그리고 마테이 토스 한전 어택 커버. 천천히 가야죠. 자, 갑니다. 마테이 오픈. 나갔어요. 자, 분명히 볼 수가 있네요. 네. 분명히 볼 수 있네요. 때는 비디오 판독도 해봤는데 나갔습니다. 자, 정한영 축구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중앙배가 들어갑니다. 박승석.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박승석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요. 근육 경련이 왔어요. 네. 예.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근육 파열도 있었고. 예. 정성규의 서브는 안쪽이에요. 서브 득점. 확실하게 이세이가 전위에 있으면 한 선수는 중앙이에요. 네. 갑니다. 마테이 브로킹 파이터 정하정. 자, 이러면 몰라요. 2세트와 같은 그런 흐름이 또 갈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박승석의 서브입니다. 자, 김영규 리시브 안 됐어요. 자, 마테이의 후위 공격. 자, 이번에도 나갔어요. 범실. 동점이에요. 끌어주지 못합니다. 자, 리시브 잘 됐습니다. 갑니다. 막혔어요. 브로킹. 에스페오네요. 에스페오 투입이 적중이 되네요. 와, 첫 브로킹을 따냈어요. 네. 자, 리시브는 어렵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김지한 브로카웃. 23대 23. 자, 중요할 때 이세이의 서브가 범실. 자, 김지한이 받고요. 미적고 밀어줍니다. 이야, 어렵게 듀스를 만듭니다. 네. 자, 리시브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마테이 붙었어요. 마테이 맞고 나갑니다. 브로카웃. 자, 갑니다. 강한 서브입니다. 받아냈어요. 중간병 어택. 자, 받아냅니다. 따라갑니다. 일단 뛰어났어요. 그리고 김전의 연타입니다. 이게 안쪽이에요. 들어왔어요. 링컨은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만 안쪽이에요. 발끝에 떨어졌어요. 강한 서브. 야, 정원이 버텨냈어요. 링컨이 포인트를 만듭니다. 다시 시리우스. 박진우가 전입니다. 이세이의 서브는 들어왔어요. 길어요. 자, 한태준 누구한테? 이번에는 김시현이에요. 코트를 딸립니다. 역전. 이세이의 서브입니다. 이세이 서브 네트 밖으로 들어옵니다. 한 선수의 선택. 누구한테? 시간 채워합니다. 됐어요. 자, 끝낼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마테이 끝납니다. 35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트 밖으로 들어옵니다. 어렵게 바운드 하지만 싸움 득점. A킥으로 합니다. 살려냈어요. 김전의 연태 맞아 떨어집니다. 링컨이 빠집니다. 에스페우가 들어갔어요. 자, 오은열 리베로. 이준의 공격. 다시 한번 이준의 스파이크. 부셨어요. 자, 부딪혔고요. 한성정이 브로크아웃을 만듭니다. 자, 한태준과 마테이. 네. 마테이를 사용하는군요. 자, 어쩔 수 없이 사용하네요. 자, 리시브는 됐어요. 중앙백 어택. 이세이가 막아냅니다. 드디어 이세이가 오늘 경기 브로킹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자, 진지위의 서브입니다. 강한 서브 리시브 늘어났고요. 김전 쪽으로 합니다. 3인 브로커. 김전이 안타 브로킹. 이준. 뚜껑 여러분이 열자마자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갑니다. 마테이의 백어택. 자, 바운드 시켜놨고요. 이준의 연타입니다. 김지한이 받고 그리고 김지한의 스파이크. 자, 오재성 바로 넘어갔어요. 한 선수 이진이 때려봤는데 넘기지 못합니다. 지금 너무 바빴어요. 예, 그러니까요. 야, 오재성. 페이장 선수를 지금 거르고 선택한 거였거든요. 예. 갑니다. 김지한으로 갑니다. 자, 바운드 시켜놨어요. 한 선수 에페를 이용합니다. 빨라요. 코트를 때립니다. 에페요. 처음으로 5세트 경기를 치릅니다. 네. 김지한의 강한 서브. 좋았어요. 서비스! 김지한의 서브로 4세트 마무리. 자, 노세터 다시 한번 서브를 집어넣습니다. 자, 김지한이 받고요. 그리고 마테이로 갑니다. 다시 한. 야, 마테이. 자, 김지한 리시브 갑니다. 마테이 연타로 갑니다. 넘기지 못해요. 득점. 자, 중요할 탑이 맞지 않으면서 자, 김지한이 받습니다. 누구한테? 마테이로 갑니다. 코트 안쪽에 떨어집니다. 자, 갑니다. 박진우의 서브입니다. 오은열 리베로 누구한테? 자, 토스 안 좋았어요. 어택 커버. 자, 한 선수 이번에도 장훈의 스파이크 브로크아웃. 김광우 세터입니다. 자, 리시브 안 됐어요. 그리고 잡고 걸어갑니다. 여기서 이스틸을 당하네요. 에이킥. 마테이의 서브입니다. 마테이 서브 네트 위에 떨어지면서 뒤수가 합니다. 정환중의 서브. 강력한 서브입니다. 버티는데 길어요. 넘어옵니다. 넘어와요. 리시브는 정확해서 정환영. 에스페오입니다. 자, 오재성의 리그예요. 그리고 뛰어넣습니다. 마테이. 다시 한번 한성적인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는 정확해요. 갑니다. 에스페오 샤기 끝납니다. 우리 카드가 창단이대 개막 처음으로 4연승을 만들었고 신영철 감독이 VBS 경기 들어오기 전에 감독님의 최다승 승리까지 다 알고 나왔을 텐데 그렇다면 선수들끼리 뭔가 얘기를 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알고는 있었는데 뭐 얘기를 하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경기 김지한 선수 처음 시작은 미약했습니다만 마지막은 창대했잖아요. 네네. 김지한 선수가 볼 때는 오늘 경기 어느 순간에 자, 오늘 경기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했을까요? 저희가 지금 시즌 3경기 치르면서 하던 대로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첫 세트 때 저희가 너무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대한항공은 이 김지한 선수에게 서브를 지금 목축타로 들어오면서 사실 김지한 선수에게 프레셔가 좀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좀 뱉었나요? 어차피 이번 시즌을 치르면서 상대편이 서브를 저한테 다 때릴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카사 볼로 네. 바뀌면서 더욱더 어려울 거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김지한 선수 또한 미카사 볼에 대해서 리시브율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어떤 많은 훈련을 했을까요? 어떤 훈련을 했을까요? 일단 뭐 제일 중점적으로 훈련한 게 리시브였고 뭐 리시브를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좀 실력이 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승리를 위해서 많은 팬들이 또 김지한을 사랑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네. 그 팬들을 위해서 한마디 할까요? 오늘 평일인데도 되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응원을 해주셨는데 정말 시합하면서도 그 팬들의 함성 소리 덕분에 힘든 순간에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도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꽉 채운 풀세트였습니다. 승자는 우리카드였죠. 개막 4연승을 달립니다. 공격에서 앞섰는데요. 마테이 선수가 47득점에 54%의 공격 성공률, 김지한 선수 20득점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대한항공은 2세트를 먼저 따내고 내리 3세트를 내주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오누수입니다. 오늘의 스페셜 V 패밀리 일명 스팸. 박미 해설위원, KBS 박지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어제부터 스페셜 V 패밀리 스팸이라고 부르기로 했거든요. 어떠신가요, 스팸?
괜찮네요. 괜찮죠? 왜냐면 이렇게 셋이 모이니까 네. 뭐 경기도 꽉 차게 하는데 어떡하죠? 아,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 저희 셋이 모이면 퇴근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식품회사에서 저희 프로그램 협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희 스팸이 또 열심히 또 열일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저희 셋이 모여서였을 거예요. 정말 꽉 채운 남자부 경기. 여운이 아직도 가시질 않습니다. 최강자 대 세강자 맞대결다운 정말 치열한 승부였는데요. 우리카드가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개막 4연승을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도 사실 뭐 분석하느라고 냉정하게 경기를 보려고는 했습니다만 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어요. 네, 3시간을 풀로 채웠고요. 네. 올 시즌 최장 시간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선수들도 좀 근육 경련이 일어났었는데 저 지금 근육 경련이 일어났어요. 이럴 정도로 정말 심장도 쫄깃쫄깃했고 네네. 내용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사실 1세트 초반만 해도 12점 차가 날 정도로 대한항공이 굉장히 좀 앞서는 듯 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세트에는 9번의 듀스가 있었고요. 네. 3세트는 7번의 듀스, 와. 그리고 5세트에도 막판까지 듀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카드 승리 얘기할 때 이 세터, 19살 세터 한태준 선수 얘기 안 할 수 없고요. 그럼요. 또 외국인 선수 마테이 선수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네. 이 세터, 이 젊은 세터가 이렇게 패기가 있었나 싶어요. 이 사실 2세트부터 공격수와 호흡이 정말 척척 들어맞아가면서 이 승리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한선수 선수의 노련함에 맞서서 기가 죽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과감한 속공 플레이도 하고요. 또 마테이 선수와의 호흡도 잘 맞아 들어갔고 또 이제 수훈 선수 인터뷰에서도 했지만 김재환 선수를 활용한 공격도 좋았고요. 마지막 5세트에는 직접 블로킹으로 승리를 따내기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영상에 마테이 선수 나오는데 이 선수 오늘 득점을 보니까요. 47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지금 4경기를 했거든요. V리그에서. 네. 공격 성공률이 50%가 다 넘어요. 이런 선수 있습니까? 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 선수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기도 하고 네네. 자, 이 외국인 선수가 또 새로운 얼굴이 왔기 때문에 또 공격 성공률도 또 높아지긴 하는데 네. 이제 앞으로 분석이 되고 이러면 또 그렇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계속 유지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체력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네네. 같고 이제 마테이 선수가 이제 앞으로 V리그를 도장 깨기 하듯이 각 구단을 상대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팬들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기대가 모아집니다. 네, 정말 뭐 많은 득점을 하면서 또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마테이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도 정말 분전하면서 많은 득점 그리고 높은 성공률로 팀 승리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오늘 또 신영철 감독이 V리그에 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었죠.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277승을 달성하게 됐는데요. V리그 감독 역사를 새로 쓴 겁니다. 2004년 감독으로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LIG 손해보험을 시작으로 대한항공, 한국전력을 거쳐 2018년부터 몸담은 우리카드에서 오늘로 106승을 올리면서 V리그 감독 역대 최다 277승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신영철 감독의 승리 기록은 매 순간이 V리그의 역사가 되겠네요. 정말 의미 있는 기록을 남긴 오늘 하루인 만큼 또 신영철 감독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뭐 저를 선택해준 우리 이제 구단주하고 우리 이제 코칭 스태프들, 선수들, 팬들 덕분에 뭐 오늘 같은 이런 행운이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예,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각자 맡은 역할 하나씩 해준 덕분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선수들이 항상 교만하지 않고 부상 없이 하나하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뭐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습니까? 예,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마 저도 이제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뭐 트레이드도 많이 하고 그런데 새로 창단된 마음으로 그 하나하나 준비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팬들 분께서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와, V리그 감독 역사에도 새로운 또 기록을 남겨냈던 신영철 감독의 극적인 승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또 우리나라에서 프로팀 감독하는 게 또 오래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이거 보면 277승이면 네. 모든 팀들이 거의 돌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팀이 옮겨 다니면서 네. 그만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요. 계속 팀을 맡았고 지금도 네. 뭐 계속 이렇게 승수를 쌓아가고 있는데 글쎄요, 모든 지도자들이 바라는 게 아닐까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신영철 감독이 그 본배구에서 꼭
마지막에 웃지는 못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또 목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것들을 이뤄낸 신영철 감독이지만 또 본인만의 수건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출발이 좋은 만큼 또 그 끝은 또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지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신영철 감독의 감독 최다승 신기록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오늘 열린 남자부 경기 만나봤고요. 이어서 현재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개막 4연승의 우리카드가 선두 자리를 지켜갑니다. 승점 11점이고요. 반면 대한항공은 연패지만 2경기 연속 풀세트 패배로 승점을 챙길 수 있었네요. 이어서 여자부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아직 승리가 없는 디펜딩 챔피언 한국도로공사가 시즌 첫 승을 노립니다. 상대는 연승에 도전하는 현대건설인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개인으로서도 지난 시즌 서브가 좋았었는데 이번 시즌 아직까지는 단 한 개밖에 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근의 서브 득점! 서브 이번 시즌 2득점째예요. 네. 김세민 선수의 서브, 이번 서브도 코스 공략인데요. 바깥쪽으로 살짝 나갑니다. 자, 범실을 해놓고 김종민 감독이 그래도 웃네요. 김종민 감독이요. 아빠 웃음을 보이고 있어요. 네, 벌써 서브 2득점 이번 시즌 2개가 있습니다. 문종원의 서브, 위파이시 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김주영의 공격, 한 번 더 받아올리는 현대건설입니다. 백어택,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붙입니다. 자, 대각선 쪽으로 김다인, 김주영의 공격, 수비됐고요. 살립니다. 타나차가 살립니다. 무키리치 득점이군요. 역전입니다. 맞습니다. 3경기, 4경기째인데 지금 14개째입니다. 어렵게 살리고 있습니다. 강타를 때립니다. 굉장히 강한 공격이 들어왔고 지금 김다인 선수가 수비를 했다기보다는 거의 공에 맞았다라는 느낌인데 보는 저희도 놀랐습니다. 네. 19대 21. 자, 리스브 견뎠고요. 자, 지금 공격이 다소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너무 길었고요. 밑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호, 백어택 쫓아가는, 자, 수비됐어요. 김주영 선수가 수비 살렸습니다.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하이볼 한 번 더. 자, 타나차 속선 연타로 한 번 더 리바운드 플레이. 이번에는 왼쪽입니다. 아, 두 팀 모두 수비 좋은데요. 집중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마 마무리를 짓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에는 3단 넘기고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성공입니다. 자, 마음 먹고 때렸습니다. 타나차가 끝냅니다. 타나차 속선. 자, 서브가 까다로웠는데요. 그대로 맵니다. 받아올리는 타나차. 그리고 약간 낮게, 자, 왼쪽 낮은 세석공 전세한. 대구 스타일은 끈끈한 배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끈끈한 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석공으로 세트 포인트. 마지막에 강하게 때립니다. 잘 김세민 선수가 밀어쳤습니다.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1대0을 만듭니다. 전세한 선수 자리에서 조금 더 득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희정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고희정 선수도 강점을 많이 갖고 있는 선수예요. 왼쪽 그대로 넘깁니다. 네트 맞고, 네. 자, 들어와서 득점하고는 고희정. 수비 라인. 이번엔 고희정 선수가 받았는데요. 살리죠. 고민지가 띄웁니다. 모마 갑니다. 성공입니다. 모마의 득점. 계속해서 무키리치 선수와 돌아가고 있는 모마 선수고요. 이혜원의 서브. 왼쪽 살립니다. 자, 이혜원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난야 무키리치. 깊숙한 코스로 득점을 만드는군요. 주춤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범위가 너무 넓은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한미류의 서브. 자, 두 손으로 밀죠. 두 손 푸시. 그리고 반박자 빠르게 볼을 때렸다가 그대로 걸렸습니다. 타점을 살립니다. 그대로 브로킹입니다. 이번엔 모마 선수였을까요? 해야 되는지를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왼쪽의 공격이었습니다. 고희정 선수 받아올리는 고민지. 왼쪽에 윈파이 세터. 자, 블로킹에 막힙니다. 모마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블로킹 맞았어요. 수비 살립니다. 좋아요. 2포를 살립니다. 환상적인 수비가 나왔습니다. 터치예요. 마지막에 타나차 속선. 주심의 비디오 판독 요청. 자, 아시아쿼터 태국의 타나차 숙소 선수의 위파이 선수 공격인데요. 또 뺐고요.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노터치 판독 경기를 원점 25대 21 경기를 원점이 됩니다. 오늘 서브 득점을 기록한 김세빈 선수의 서브인데요. 자, 김현견이 잘 밉니다. 부드럽게 밀었습니다. 브로킹 커버에 막혔고요. 이번엔 왼쪽 브로킹 2명 뜹니다. 자, 한 박자 빠르게 그대로 넘깁니다. 자, 이다현 선수가 역시 집중력 있게 너무 왼쪽으로 가 있어요. 모마 선수는 안쪽 코스가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운데로 파고드는 그 시간차성의 공격이 좋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엔 백업함. 아, 처리 잘했어요. 그대로 신은지 밀었던 선수. 네, 신은지 석점으로 좁혀들었습니다. 이번 서브는 어떨지요? 이번 서브도 네트를 스칩니다. 백어택 마지막에 임명호 선수는 지금 버텼는데 김주영 세트 포인트 현대건설 아, 잘 때렸네요. 대각선으로 파고듭니다. 전세환 선수. 김세빈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드로운입니다. 김세빈의 서브. 리세브는 정확히 올라왔습니다. 블로킹 블로킹! 좋아요. 배우나의 가로막기. 정확하게 읽고 있었고요. 물론 현대건설이 지금 세트 포인트를 맞이합니다만 배우나 선수가 블로킹. 중요한 순간에 점수를 2점으로 좁혔습니다. 밀리지 않았나요? 밀리지 않았을까요? 나갔어요. 나갔습니까? 이러면 한 점 차입니다. 이러면 몰라요. 그러니까요. 이전에 이제 배우나 선수 쪽에서 걸렸기 때문에 3대 17 상황에서 타나차에 있어 보기 위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바꿉니다. 저 수비가 자, 됐어요. 넘어왔어요. 위파이시통 가운데서 봅니다. 위기를 넘깁니다. 이다현 선수가 세트를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좀 좋은 공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받아올리는 타나차 숙소 리시브가 좋았습니다. 왼쪽 스위스 꼭 갑니다. 자, 위파이가 살리고요. 때립니다. 점프인데, 자, 네. 타나차 숙소지 받았죠. 전위 공격이에요. 전위 스파이크. 범실이에요. 터치넷 범실. 모마가 지금 범실이에요. 모마 선수 아닌가요? 지금 블로킹에 약간 욕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박은지. 박은지의 서브. 왼쪽! 배우나 선수의 소중한 브로킹. 오늘 경기는 결국 양효진과 배우나 선수의 지금 가운데 대결로 좀 압축이 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찬스 잡았죠? 엉켰습니다. 왼쪽에 브로킹은 2명입니다. 유어 가운데 브로킹 됐고요. 엉켰습니다. 타나차 와야 돼요. 타나차! 자, 살렸죠? 배우나 두 컨트롤 볼. 모마 준비 끝났습니다. 모마 쪽으로 약간 짊어지는 볼. 힘으로 밉니다. 다시 한번 이걸 살립니다. 살리네요. 자, 2% 살립니다. 너무나 감각적입니다. 가운데 양효진 또 주겠죠? 양효진 네. 성공. 22대 22 되었습니다. 다시 2점 차이로 했습니다. 리세브가 이 순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타나차 때리기는 좀 부담스러웠죠. 또 양효진의 양효진이죠. 공격입니다. 연속 득점의 양효진. 자, 지금 외국인 선수급 활약을 해주고 있는 양효진 선수고 자, 회전을 최대한 죽이는 서브가 들어왔습니다. 제자리 공격. 결국에는 해법은 양효진 선수입니다. 서브가 잘 들어갔습니다. 자, 살리네요. 그리고 전세의 공격.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좋은 찬스. 모마가 어려운 순간에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경기 종료. 자, 경기 후반부에 항상 좀 쫓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3대1 승리로 현대건설이 시즌 첫 연승을 만듭니다. 양효진 선수가 23득점 64%의 성공률로 승리를 이끌었죠. 모마 선수 22득점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이에 맞선 한국도로공사는 첫 세트를 먼저 가져갔지만 역전을 허용하며 첫 승 달성에 실패하고 말았네요. 현대건설이 연승과 함께 승점 석점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전날 저희 스팸들의 이 승리 예측에서 현대건설의 100% 승리를 예측하기도 했고요. 객관적인 전력상 현대건설의 우세를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세트를 내주면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내 분위기를 다시 현대건설로 가져온 선수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꾸준함의 대명사 양효진 선수인데요. 이 양효진 선수가 그날 경기에서 많이 보이면 네.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오늘도 첫 세트에는 굉장히 그 서브 리시브에서 흔들리면서 전혀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양효진 선수가 이 세트에는 끌고 나갔고요. 네. 7득점에 60%가 넘는 성공률이면 툼의 그 중심을 완전히 잘 잡아줬고 그러면서 모마 선수가 3세트에 살아났어요. 이게 네. 모마 선수가 1, 2세트만 봤을 때는 24%에 머물렀는데 10득점에 50%가 넘었으니까요. 이 양효진 선수가 팀이 힘들 때 굉장히 중심을 잘 잡아줬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양효진 선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득점하고 난 이후에 선수들을 격려하고 본인도 컨디션을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것도 그런 것이 양효진 선수가 이 비시즌 때 계속 국가대표에 나가 있으면서 체력에 대한 부분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공 운동보다 볼 운동보다는 네네. 체력 부분에서 굉장히 무게도 많이 치고 굉장히 컨디션이 많이 끌어올렸다고 하는 걸 보면 출발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모아 선수는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 역시 양효진 선수와 둘이 득점을 네. 책임져주면서 오늘 어려운 경기를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세트를 내주면서 출발했지만 금세 분위기를 바꿔내면서 현대건설이 연승 그리고 승점 석점까지 챙길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뭐 양효진 선수, 모마 선수 눈에 보이는 활약도 충분히 인상적이었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묵묵한 활약, 여기에 또 박미희 해설위원의 이야 감탄사를 또 연발하게 한 선수의 활약도 있었습니다. 바로 김연경 선수예요. 그러게요. 그 리베로의 역할이 현대배구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봉에서 보면 리베로는 저 밑에였어요, 사실. 근데 뭐 김혜란 선수를 시작으로 이 리베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연봉도 너무 높아졌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나의 그 멋진 디그가 사실 잘 때리는 공격보다 큰 쾌감을 줍니다. 그 좋은 수비가 공격까지 연결이 돼서 득점을 할 때는 분위기를 바꿀 수밖에 없는데 오늘 김연경 선수가 날개를 달듯이 멋진 수비를 해줬고 또 그게 공격까지 마무리되면서 단숨에 분위기 바꿔줬는데 뭐 디그도 잘했지만은 이 리시브 효율이 52% 평소보다 굉장히 높았고요. 이 김연경 선수가 또 달리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볼을 보면 빨리 달리는 선수가 있고 그냥 빨리는 못 달린단 말이에요. 그냥 볼만 보면 빨리 달리는 선수가 있는데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고 혹시 남편이 같이 달리기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순간적인 그 판단 또 순발력이 굉장히 좋았던 김연경 선수인데 또 뭐 주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 현대건설에서는 지금 황민경 선수, 고메린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서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옆에 선수를 다독여가면서 본인의 역할을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리베로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 충분한 활약을 보여줬던 김연경 선수의 오늘 경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경기에서도 지면서 아직 시즌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일을 기대케 하는 선수들의 활약으로 그래도 팬들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도로공사는 사실 이번 시즌은 정말 그 새로운 어린 선수들의 성장 과정에 둬도 뭐 괜찮을 정도로 지난해 좋은 성적을 거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기는 이겨야 되는데 물론 연패는 하고 있지만은 김종민 감독이 입꼬리가 여기까지 가는 이유가 있죠. 아버지 미소를. 일단 뭐 어린 선수들을 계속 투입하면서 경험을 쌓게 하고 오늘 타나차 선수가 사실 절치부심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요? 멜가 선수나 이파이 선수나 펑분 선수는 그 기대감에 굉장히 그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또 잘하고 있고 그러는데 본인만 이게 동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나오기 전에 오늘만큼은 내가 잘하리라 하는 그런 각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그만큼 오늘 그 16점에 많은 득점을 했고요. 또 서브 리시브에도 잘 버텨지면서 도로공사가 첫 경기보다는 두 번째 경기보다는 오늘 경기가 좀 나아지는 모습이고 또 이렇게 김연경이 웃을 수밖에 없는 거는 박은진 선수가 물론 지금은 잘하지 않아요. 잘하지 않지만은 계속 뭐 잘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보여줬고 뭐냐면 박은진 선수가 잘해줘야지 이윤영 선수가 빨리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내 자리를 뺏기지 않으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긍정적인 선의 경쟁이니까. 재활하면서 그 의지가 더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도로공사가 박은희 선수가 이렇게 좋아지면 네. 두 명의 선수를 비슷한 선수를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바꿔가면서 할 수 있다는 점, 네. 이런 점들은 김종민 감독이 정말 입꼬리가 올라가리만큼 좋은 거고요. 또 김세빈 선수가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이 선수가 못해서 카메라에 보이면 안 되는데 잘해서 보이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못해서 보이는 게 나오면 안 되는데 네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도로공사는 지금 연패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나. 그래서 김정민 감독은 좀 스트레스를 좀 그래도 덜 받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동반적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보면서 또 도로공사가 다음에는 또 첫 승신고까지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자부 현재 순위 확인합니다. 연승의 현대건설이 승점 석점 올리며 가장 먼저 승점 10점에 도달합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개막 3연패에 빠지고 말았네요. 이어서 다음 경기를 예상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남자부 승패 예측을 살펴볼 텐데요. 개막 후 아직 승리를 수확하지 못한 두 팀입니다.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이 맞대결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스팸들은 또 어떤 승패 예측을 했을지 먼저 만나보시죠. 8대 2로 한국전력의 첫 승을 예상하는 스팸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도 남자부 승패 예측은 갈렸습니다. 일단 스팸들의 예측이 한국전력 쪽으로 기운 이유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대표팀에서 늦게 합류한 선수들 그리고 외국인 선수 합류도 늦어서 두 팀 다 훈련 시간이 좀 부족했던 건 맞는데 어느 팀이 더 안정적이냐 하면 현대캐피탈보다는 한국전력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격 면에서도 보면 타이스와 임성진이 있는 한국전력이 현대캐피탈의 아흐메드 그리고 호수봉보다는 좀 더 파괴적이다라고 분석했던 것도 있고요. 또 수비 측면에서도 노혜인과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좀 더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던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한국전력이 뒷심이 좀 부족했잖아요. 지난 두 경기에서. 그래서 초반에 있던 그 기세를 끝까지 이제 좀 몰고 갈 수 있는 집중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지난 시즌 본배구에서 정말 잘해줬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선수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 왜냐하면 훈련량이 부족한데 우리는 호흡이 아직 맞지 않은데 지난 시즌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감은 팬들은 갖고 있을 것 같고 더 높은 그래서 곳을 바라볼 것 같은데 긴장이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직까지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훈련으로 좀 보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란히 개막 연패에 빠져 있는 두 팀입니다. 또 첫 승신고 어느 팀이 하게 될지 주목해 보시고요. 이어서 여자부 승패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흥국생명과 정관장이 만나게 되는데요. 과연 스팸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100% 전원 흥국생명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스팸들의 마음이 통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흥국생명의 승리를 예측했네요. 일단은 이제 1라운드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기 흐름을 먼저 본 것 같아요. 경기 흐름상 지금 한국생명이 가장 좋고 하지만 높이가 비슷하고 또 원투펀치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은 있었지만 현재 경기 흐름으로는 한국생명이 좀 나아 보이고요. 예, 가장 믿고 보는 뭐 김연경 선수나 엘레나 선수의 그 득점력 이런 게 가장 크고 사실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원정 선수나 김선 선수가 아직까지 우리 좋은 공격수에 비해서 본인들의 역할을 조금 더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을 더 나와야 될 상황이고 하지만 어려울 때마다 위기가 됐을 때마다 김연경 선수가 책임을 져주고 있고요. 또 지난해와 달리 김연경 선수와 엘레나 선수를 나눠놓으면서 누군가는 앞에 큰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고 그러면서 김미연 선수가 훨씬 쉽게 공격을 할 수 있고 기회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계속 실점을 한다든지 어느 자리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올린다 이런 것보다는 꾸준한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흥국생명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싶은데 정관장 팬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죠. 네. 지금 뭐 현 미들브커가 있고 또 그 원투 메가가
워낙 잘하고 네, 있고요. 네. 그러나 아마 홍승명은 내일 저라면 지아 선수에게 집중 공략해서 서브 리시브를 흔들고 좀 약하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메가 선수한테 가장 높은 브로킹을 가서 공격을 조금 더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또 어떤 그 작전으로 나올지 내일 경기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또 반대로 정관장은 또 상대를 예측하고 또 대비를 하고 나올 테니까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여자부 경기도 참 궁금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매주 수요일 여러분을 찾아갈 코너입니다. 바로 하나의 이슈를 한 발 더 들어가서 깊게 들여다보는 박주미 기자의 줌인 시간인데요. 대망의 첫 시간입니다. 이 첫 시간 또 어떤 이야기로 준비를 해주셨나요? 외국인 감독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프로배구가 이제 2005년 2월에 출범했는데 20년이 좀 지난 이 시점, 이번 시즌에 외국인 감독이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외국인 감독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이 사실 역대 V리그에서는 좀 낯선 풍경이었거든요. 그렇죠. 외국인 감독이 지휘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역대 최초의 외국인 감독은 지금 자막에 나오는데 흥국생명의 반다이라 감독이었어요. 지난 2010, 2011년 시즌이었는데 이때는 사실 이 선임했다기보다는 그때 전 시즌 코치직을 수행하다가 네네. 어창성 감독이 사임하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지휘봉을 잡게 되면서 이렇다 할 뭐 성과 없이 시즌을 끝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년이 지나서 대한항공의 산텔리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대한항공의 통합 우승을 이제 이뤄내면서 본격적으로 외국인 감독의 어떤 유행을, 선임에 대한 유행을 좀 타기 시작했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올 시즌에 총 이제 영상에 자막이 나올 텐데요. 올 시즌에는 총 4명의 외국인 감독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이제 자막을 보시면요. 올 시즌 대한항공의 토미 감독, 그리고 흥국생명의 아본다자 감독, 그리고 페퍼저축은행의 조 트린즈 감독, 그리고 OK금융그룹의 오기노 감독까지 4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V리그의 외국인 감독 풍년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늘은 특별히 한 발 더 들여다봐야 되니까 맞아요. OK금융그룹의 오기노 감독의 스타일, 그리고 이 감독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기노 감독에게 줌인.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한국 배구가 국제 경쟁력 약화 때문에 막 이렇게 외국인 감독 선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외국인 감독을 선임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외국인 감독님들 중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첫 경기부터 자신만의 스타일을 보여준 감독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기노 감독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오기노 감독은 어떤 스타일이라면 이 확실히 지난 2경기에서 범실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맞아요. 범실을 막 줄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시스템 배구, 수비 배구를 한다는 차원을 좀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효율적인 배구 이렇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감독님께서도 보시기에는 어땠는지 저는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같은 지도자로서. 네, 저는 이제 그 일본 배구를 오래전부터 같이 뭐 경기도 하고 네, 많이 네. 보고 훈련도 같이 하고 했는데 하여튼 일본 배구는 수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배구를 하잖아요. 그만큼 기초도 굉장히 튼튼한데 네. 오기노 감독은 이제 그거는 기본으로 일단 깔고 가는 것 같고 특히 브로킹과 수비를 한 쌍으로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박미 위원과도 잠깐 이야기를 저희가 사적으로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제 서브를 안정적으로 넣는 스타일이 컵 대회에서는 통했지만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담유를 한 리그에선 과연 통할까? 그러니까 남자 배구가 네. 실수가 나와도 강하게 가는 이유가 그냥 적당히 넣어주면 좋은 공격에서 득점이 나오기 때문에 네, 여자하고는 다르게 맞아요. 그 서브를 굉장히 강하게 하잖아요. 근데 오기노 감독은 어떤 그런 범실보다는 정확도를 따지고 우리가 수비나 브로킹에 자신감이 있으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막에서도 그렇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독님의 스타일이 서브에서 확실히 차이가 보여지고 그 서브로부터 효율적인 배구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지난 첫 경기 영상을 좀 보면서 서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장면에서 좀 그런 색깔이 나왔는지 좀 자세히 볼까요? 이 범실 최소화가 가능했던 건 서브였는데요. 네네. 서브를 이첫 선수 이진성 선수부터 짧은 서브로 구사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서브를 때리지 않아요. 네네. 진상원 선수도 서재덕 선수를 타겟으로 이렇게 공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강하게 서브를 넣어서 리시브를 흔들어야 된다는 것이 모든 선수에게 주문하지 않고요. 이 팀에는 이제 레오 선수 그리고 바야르 샤이안 선수 정도가 스파이크 서브를 구사해서 리시브를 흔듭니다. 강 서브가 좋긴 하지만 리시브를 흔들어서
상대 공격을 위축시킬 수도 있지만 네.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서구는 좋은데 이게 범실이 날 확률이 높아요. 네, 네. 일단은 페퍼저축은행 조트린지 감독도 그 기존에 있는 선수들의 그 박은서 선수만 빼고 네. 나머지 선수들 다 이게 프로타로 바꿨잖아요. 왜냐하면 그 페퍼저축은행이 범실 때문에 세트를 내주고 경기를 잃은 경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분석에 보면은 아 이게 강하게 넣어서 범실을 더 많이 하는 것보다 리듬을 끊는 것보다는 강한 선수에게만 주문을 하고 나머지 선수는 안정적으로 상대의 약한 부분을 노리자 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게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범실로서 우리가 득점한 것을 이제 실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네, 네.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을 까먹지 않겠다. 이러면서 효율적인 배구를 추구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확실히 지난 2경기에서 첫 세트를 내주고도 역전승할 수 있었던 이런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었고요. 네. 훈련 자체도 선수들에게 들어보니까 훈련 자체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굳이 전체적으로 팀 전체가 나에겐 필요 없는 훈련인데도 네.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과감히 버리고 나에게 맞는 훈련을 시키고, 그러니까 또 웨이트 훈련 같은 경우도 굳이 모든 코스를 다 하지 않고 나의 컨디션에 맞는 그런 코스만 하고 네. 컨디셔닝 훈련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한다고 그래요. 네, 다만 저희가 또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이제 OK금융그룹이 막내 구단으로서 이제 창단 이후에 이제 뭐 역사가 이제 10주년을 맞았지만 길지 않고 나름 팀석 색깔이 꽤나 짙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공격적인 배구, 그렇기 때문에 범실이 특히 더 많은 스타일이었는데 이걸 갑작스럽게 좀 강인한 주장으로 컬러를 확 바꿔버렸을 때 또 스태프들의 동요가 없지는 않을 수도 있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내부 분위기도 궁금해요. 그렇죠. 제가 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사실 네. 제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갑자기 한 사람이 근데 이게 그 네. 정답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맞아요. 초반이니까 그랬지만 길게 봤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그렇죠. 모든 외국인 감독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국내 감독이 이게 그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어떤 그 외국인 감독들의 좋은 점을 또 가지고 오고 또 우리나라 감독들은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배구는 뭐 스파게티 배구, 어떤 배구 뭐 햄버거 배구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네네. 이제 어떤 건 우동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어떤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내년 봄이면 결과가 나오니까 좀 더 지켜보고 또 좋은 점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이런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독의 철학이니까 그거를 믿고 따르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놀랐던 건 이제 기본기 자세 교정을 하는 게 놀라웠었거든요. 이게 초등학생이 아니고 프로 선수들인데 일일이 이게 손 모습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는 게 되게 놀라웠는데 선수들도 처음에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이걸 초등학생들한테 시키는 건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자세를 교정하면서 나의 경기력이 개선되니까 선수들이 이거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점점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게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게 또 뭐냐면 지도자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국내 지도자가 했다 그러면 선수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건 또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서로 선수나 지도자나 서로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서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잘 그 조합을 해서 좋은 그 경기력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선진적인 또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기자님 이 오기노 감독의 스타일을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또 차지환 선수라고요? 어떤 차지환 의미죠? 선수가 네. 방금 제가 언급한 이 자세 교정을 할 때 네. 처음에는 이게 내가 왜 이렇게까지 그런데 이제 그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면서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배구가 다시금 재밌어지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이러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오기노 감독 스타일이 주전 비주전을 구분하지 않고 팀 훈련에 녹여들게 하는데 시스템을 훈련을 시키는 거에 있어서 개인 능력 기수치가 만약에 10인 능력 선수보다 팀 능력이 80인 선수가 있으면 팀 기술 훈련을 80을 소화하는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를 경기에 투입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기술 능력이 80인 선수보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자율적인 경쟁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내가 이 시스템 배구 팀 훈련에 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서 자세도 교정하고
감독님이 시키는 걸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느낀다고. 이게 잘 맞는 선수와 지도자가 있어요. 뭐 선수가 뭐 20명이 되잖아요. 모든 20명이 이 지도자하고 맞는 건 아니고 또 다 안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 기회, 이런 찬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이 선수가 그 오기노 감독과 잘 맞는다면 이 선수는 진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또 좀 잘 맞지 않는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또 문화를 또 배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외국인 감독이 아까도 언급했지만 최근 우리 한국 배구가 국제 경쟁력에서 약화됐기 때문에 세계적인 지도자를 영입해서 한국 배구에 적용시키는 건 좋지만 최근 아시안 게임에서 보듯이 이제 우리 대표팀의 성적이 좋지 않았던 거는 분명히 지도자를 선임할 때 지도 능력과 실력을 철저히 검증했는지가 좀 약간의 의문이 남기 때문에 지도 능력 그리고 실력을 철저히 검증해서 선임하는 작업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그 균형 있는 시선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첫 시간부터 저희 제대로 줌인 해보니까 사실 박민 위원이랑 제가 더 재밌었어요. 네, 참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릴 박주미 기자의 줌인 시간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KBS 스포츠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50분부터 흥국생명과 정관장의 경기를 생중계합니다. 이 경기 강준영 캐스터와 박미 해설위원이 출격합니다. 생생하게 전해드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배구가 종료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